어느 작은 마을의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방학 동안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늦게까지 모임을 가진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달리 길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창문 너머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수지는 친구들에게 이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했고 친구들 모두 그 집을 조사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다음날 낮에 그 집을 방문하기로 계획했다. 다음 날이 벅자 수지와 친구들은 그 늦은 밤의 기억을 따라 폐가로 발걸음 옮겼다. 도착했을 때 집은 외관상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음산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이곳저곳이 부서져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곳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거실에 들어섰을 때 바닥에는 촛농이 흥건히 젖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은 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 그들은 그 사진을 뒤로하고 집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고 말았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집안 곳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고 그 끝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오래된 계단이 나타났다. 공포에 찬 친구들은 그 계단을 내려가지 않기로 했지만 수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계단 밑으로 내려간 수지는 벽에 걸려있는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사진 속 가족은 그녀의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다. 그 순간 수지는 그 집이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며 그 사건의 주인공들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조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무서움에 차있던 그 순간 수지는 작은 속삭임 속에서 우리를 기억해줘 라는 문구를 들었다. 공포가 정점에 이르렀지만 수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뒤에는 진실을 알게 되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수지와 친구들은 다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사건 이후 수지는 그 폐가의 불빛은 다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로 늘 자신의 조상을 기억하며 그들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한 불빛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수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날의 기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녀석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서로 연결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경험이 자신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같은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조사하러 들어갈 용기가 생겼다. 그건 무언가를 풀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2020년 여름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대학생 수지는 방학을 맞아 혼자 지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한 달간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수지는 자신의 과제와 취미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놀랐다. 찬장을 여닫는 소리였다. 부모님이 쓰신다고 했던 오래된 아파트라서 가끔 배관에서 소리가 나곤 했지만 찬장이 저절로 열릴 리는 없었다. 무서움이 앞섰지만 용기를 내서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찬장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수지는 그 일을 잊어버리기로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밤이면 부엌에서 식기들이 옮겨지는 소리가 들렸고 전등은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가 켜지곤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찾아보았고 드문 경우지만 어떤 장소에는 초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점점 더 무서움에 사로잡힌 수지는
친구인 지혜와 연락을 시도했다. 지혜는 이러한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수진이 겪고 있는 일을 듣고는 당장 집으로 찾아왔다. 둘은 각종 장비를 모아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밤중에 갑작스럽게 찬물이 쏟아져 나오며 샤워기에서 물이 들이쳤다. 깜짝 놀란 수지는 정전기처럼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으며 거실로 뛰어나갔다.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벽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 그림자를 뒤로하고 수지는 두려움에 지혜에게 다시 연락했다. 다음날 지혜는 자기 집에 있던 오래된 점술책을 가져왔다. 그 책에는 영혼을 달래기 위한 기도를 포함한 여러 의식들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수진과 함께 집안 곳곳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다.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놀랍게도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멈추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수지는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과거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 어린 수진과 함께 서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낯선 여자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수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 사진에 대해 질문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이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비극적인 가족사를 이야기했다. 오래전에 수진의 할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수진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거주지를 옮겼지만 가끔씩은 문득 찬장이 닫히지 않거나 전등이 깜박일 때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진은 할머니가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상한 안정을 느끼곤 했다. 이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할머니와 만나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수진의 방학은 끝이 났고 그녀는 불가사의한 경험을 지나온 흔적들로 인해 더욱 성숙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직도 가끔씩은 부엌에서의 소리를 떠올리며 할머니와의 인연을 추억하며 미소 짓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초반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가족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단지는 새로 지어진 곳이었고 주변 환경도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에 들떠 있었고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 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윗집에서는 아무도 걷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소리는 언제나 새벽 2시 정각에 시작되어 10분가량 계속되었고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의 모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가족은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거의 모든 주민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5세대가 살고 있는 15층에서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으며 그 사고로 인해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지금의 15층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지만 관리소 측에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용감한 주민들이 직접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무장 아닌 무장을 하고 15층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것은 희미한 형체를 한한 남성이었고 그 모습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15층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경험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야기는 부풀려지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는 전국적인 공포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꼭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창문을 확인하며 소름 끼치는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주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아본 몇몇 호기심 많은 청년들은 직접 탐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고 믿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누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아파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공포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아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작은 산간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지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울음소리와 함께 안개가 자욱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고 심지어 마을로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몇몇 주민들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산의 중턱에 도착했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주변을 둘러싸더니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 나섰지만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 영식은 후에 마을로 돌아와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몽롱하고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울하게 지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에서는 밤이면 밖에 나가지 않도록 했고 몇몇 가족들은 아예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잊혀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간혹 산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몇 년 후 그 마을의 한 도시 출신의 젊은 연구원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미스터리한 전설과 소문에 관심이 많았으며 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고문서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산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속에서 악명이 봉인된 장소로 여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속 깊은 곳에는 봉인이 약해질 때마다 그 악명이 울부짖음을 뿜어낸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그의 조사를 바탕으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봉인의 장소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기괴한 형체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고 그것이 내뿜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봉인을 강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산으로 올라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기리며 봉인의 전설을 다시 기억하기로 했고 주기적으로 산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인터넷에서는 마을과 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공포썰로 회자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인터넷 포럼과 유령 같은 커뮤니티들에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새로운 썰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 기이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